홍키즈? S? 나중에 전화할까요? 를 영어로. 나중에 애프터 콜링? 지금 통화하기 괜찮은 시간인가요? 영어로. 지금 통화 now 콜링 오케이? 제가 나중에 전화할까요? 영어로. next time I call? 자, 방금 통화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분들 좀 영어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인가 하실 수 있는데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돌발적으로 영어로 물어보세요라고 하면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일단 규칙이 없고요. 그리고 단어도 꺼내 쓸 수 있는 단어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뒤죽박죽의 의문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방금 제가 질문했던 부분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돌발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비슷한 답이 돌아올 겁니다. 자, 그럼 이 원리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실전에서 이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실력적인 부분은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통화하기에 괜찮은 시간인가요? 라는 표현을 This is a good time to talk 이라는 평서문에 물음표를 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원리는 우리가 조동사만 앞으로 보내주면 된다. 단 비동사는 조동사가 없을 때 직접 앞으로 나가서 Are you happy와 같은 문장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도 is만 앞으로 나가주면은 문장이 해결되는 Is this a good time to talk? 이렇게 가주기만 하면 바로 의문문이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의문문은 조동사가 있을 때 더 쉬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나중에 전화할까요? 이 문장을 물음표를 넣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때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어가 먼저 나올 게 아니라 의문문에서는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주면 된다. will만 앞으로 보내주면 된다. 우리 조동사가 있는 의문문이 가장 쉽다고 했습니다. 조동사만 앞으로 보내면 일단 기본 틀이 만들어진다. 자, 오늘은 의문문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잘 따라줬지만 오늘은 이론적으로 혹시나 부족한 부분, 이건 뭐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끝내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는 1편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1편을 안 본 친구도 있고 또 1편을 봤더라도 복습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사는 동사가 좀 힘을 덜 받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준다. 조동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으로 should, could, can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대표적 조동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have와 do가 있는데 have와 do는 조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조동사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1번 should와 같은 것들은 언제 어떻게 만나더라도 항상 조동사 역할로만 쓰이는데 have와 do는 특히 의문문 안에서 조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동사는 조동사로 정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조동사가 없을 때 조동사가 없어? 의문문의 주인공인 조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조동사가 없어? 그럼 내가 조동사는 아니지만 조동사가 없다면 조동사의 역할을 좀 도와줄게 를 담당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번 조동사로만 쓰이는 것들, 2번 have와 do는 조동사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3번 비동사는 조동사는 아니지만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용히 있어야 돼. 조동사 있구나. 그럼 조동사 너가 알아서 해. 너가 담당자니까. 근데 조동사가 없어? 그럼 나라도 나서야지. 이게 비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동사의 집 이름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사의 집 이름은 서술어 자리라고 생각해주세요. 다시 동사의 집은 서술어 자리입니다. 동사야 너 어디 살아? 라고 물어봤을 때 동사의 대답은 나 서술어 자리에 살고 있어. 자, 우리 영어에서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술어 자리에 살고 있는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동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일반 동사 아니면 비동사로 분류하고 시작합니다. 일반 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란 무엇이냐? 그냥 태어날 때부터 동사로 태어난 것들이 있어요. 공부하다, 일하다, 계획하다, 고려하다, 뭐뭐하다로 끝나는 동사. 애초에 동사로 태어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우리말에도 동사가 있고 그것들을 일반 평범한 동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비동사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모양새가 정해져 있어요. am, are, is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쓰면서 비동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말에 정확하게 비동사랑 매치되는 말이 없기 때문에 비동사가 낯설고 어려울 수 있고 예전에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 동사와 비동사 크게 두 가지로 쪼개졌는데 일반 동사를 먼저 배우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사 원형이라는 말을 영어 공부하면서 들어본 적 있었을 텐데 동사 원형이란 말을 쉽게 말했을 때 우리가 순정이란 표현을 많이 쓰죠. 어떤 제품이나 물건을 샀을 때도
손을 대지 않는 최초에 나왔던 그 오리지널 상태를 순정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동사 원형이란 말이 만약에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순정 동사다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 각자 편한 영어를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순정 오리지널 동사는 동사에 뭘 붙이지 않거나 변형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study, plan, consider, sit. 자, 동사는 변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동사의 집은 무슨 자리라고 그랬죠? 서술어 자리에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동사는 자기 집 서술어 자리에 살고 있다가 명사어 자리, 형용사어 자리, 부사어 자리 다른 집에 놀러 갈 수 있습니다. 놀러 갈 때는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줘야 돼서 동사가 튜닝이 일어납니다. 내가 태어날 때는 최초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태어났겠지만 내가 다른 자리 놀러 갈 때, 다른 집에 놀러 갈 때는 뭔가 거기에 현장에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동사가 옷을 입고 나가는 순간 튜닝이 일어나고 그것을 동사 원형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동사 뒤에 옷을 입고 튜닝을 하는 순간 서술어 자리, 자기 집에 있을 수는 없어요. 다른 자리 놀러 갔을 때의 사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르바이트 할 때 입었던 유니폼을 집에서도 입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럴 이유도 없고 그게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옷으로 생각해주면 되는데 튜닝이 일어날 때는 주로 ing 같은 걸 입혀주거나 뭐 to를 앞에 써주거나 아니면 pp로 변형이 되면서 튜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튜닝이 있을 때는 동사 원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 비동사란 무엇일까요? 우리 비동사를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그동안 am, are, is와 같은 표현을 정말 많이 봤을 텐데 비동사의 정확한 역할을 가볍게 쉽게 바로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개의 문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장들 중에 옳은 문장이 있을까요? 틀린 문장이 있을까요? 옳은 문장이 있다면 몇 개가 있을까요? 10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초 시작! 일단 옳은 문장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서술어 자리는 동사의 집이라 그랬죠. 영어에서는 주로 이렇게 주어를 쓰죠. 주인공이 나는 이라는 주인공을 쓰고 나는 공부합니다 라고 이렇게 뭐뭐 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자리는 서술어 자리예요. 서술어 자리는 누구의 집이라고 했나요? 동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서술어 자리는 동사의 집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happ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happy는 하다가 아니라 happy의 원뜻은 뭐냐면 happy는 절대로 행복하다가 아니고 행복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I happy라는 것은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행복한 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는 행복한이라는 느낌보다는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행복한이라는 말을 어려운 말로 하면 형용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형용사라는 거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서술어 자리는 누구의 집이라고 그랬죠? 동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happy라는 형용사는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외부인이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는 거 괜찮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스토리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appy라는 형용사가 나 근데 형용사인 건 알아. 나 근데 서술어 자리 놀러 가고 싶어. 해피가 나 서술어 자리에 놀러 가고 싶어. 근데 서술어 자리가 맡고 있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너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술어 자리에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해피가 또 이야기합니다.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어. 근데 나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그때 누가 도와주냐면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비동사가 손을 잡아줍니다. 그럼 비동사의 역할은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 happy가 아니라 I 다음에 뭘 써줘야 happy가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am 이라는 비동사가 happy의 손을 잡아주면 I am happy가 되면서 이 부분이 나랑 같이 손잡고 내가 왔어. 서술어 자리 문 열어줘. 나 비동사니까 내가 형용사 손 잡아줄게. 손님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집주인의 허락이 있을 때 같이 손잡고 들어갈 때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hungry라는 표현도 배고픈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나는 배고픈 이게 아니고 hungry가 배고프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 서술어 자리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비동사야 손 좀 잡아줘. I am hungry가 된다는 겁니다. sad라는 표현도 슬픈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도 서술어 자리 들어가고 싶어. 비동사야 손 좀 잡아줘.
in the room 이란 표현은 뭐 이거는 전치사라는 표현인데요. 이 전치사랑 목적어 이 결합의 세트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나중에 배울게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현실적으로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뭐 부사로 쓰일 때도 있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오늘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동사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알아주세요. 일반 동사예요 아니에요? in the room은 일반 동사가 아닙니다. 일반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술어 자리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또 비동사와 손을 잡아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비동사는 서술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에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일을 하고 있다. 자, 우리 I studying이라는 문장은 어떻습니까? study라는 동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튜닝이 이루어졌을 때는 서술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study라는 동사가 서술 자리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뒤에 ing 튜닝된 거를 벗기고 순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study 다음에 ing를 빼주면 서술 자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아니 나는 ing 형태로서 서술 자리 들어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너는 이제 ing를 다는 순간 동사의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 자리 들어가고자 할 때는 비동사와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게 원칙이야. The letter written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ritten 이란 표현은 write의 튜닝 형태예요. pp의 형태인데 뭐 pp가 어떤 것이 pp인지는 또 열심히 우리가 좀 익숙하게 되게끔 자주 겪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pp 정도로 튜닝된 형태 정도로 바라보겠습니다. 그 편지는 이라고 했을 때 서술어 자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written이라는 튜닝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가 서술 자리 들어가고자 한다면 역시나 비동사가 필요해. 그래서 the letter is written 이런 표현으로서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됐나요? 비동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비동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의문문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문문을 잘하기 위해서 의문문 딱 하나만 배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문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어떤 규칙들을 알아야만 편하게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국 가서 살고 있으면 이 의문문의 세부 정보를 매일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리가 이해가 되겠죠. 아, 이렇게 쓰는구나. 눈치껏 파악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리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인풋을 넣어줘야 그것들이 쌓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리 원칙 제대로 한번 끝내보고 의문문이라는 것을 정복할 때까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영어 안에서 그 세분화된 과목 의문문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동사가 아닌 것들과 동사의 튜닝이 이루어진 것, 명사, 형용사, 뭐 전치사 같은 것들은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서술어 자리 주인은 동사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비동사와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은 조동사라는 게 있고 일반 동사가 있고 비동사가 있다를 이야기했는데, 자, 일반 동사와 비동사가 어떤 메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조동사가 일반 동사와 비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동사가 일반 동사와 비동사가 최대한 일을 안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서포트 해주는데 우리 아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서포트를 할까요? 무거운 짐 다 나한테 넘겨줘. 내가 가져갈 테니까 너는 가장 편한 너 그대로의 상태로 그대로 가.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이게 조동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의문문 1편에서 먼저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문문 1편에서 의문문의 어수는 조주동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바로 그냥 흡수하세요. 의문문의 어수는 조주동이다. 영어에서 평소에 주어 쓰는 걸 대신해서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버리면 의문문이 된다. 의문문의 사인이다를 원칙적으로 잡아뒀습니다. 자, 일반 동사일 때와 비동사일 때도 역시나 의문문에서도 달랐습니다. 어떨 때 공통점이 있었냐면 조동사가 있을 때는 동일했습니다. 의문문 만들 때 조동사가 있을 때가 제일 쉽다고 했어요. 이유는 조동사만 앞으로 보내버리면 의문문이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 동사일 때 혹시 조동사가 없을 때는 do를 빌려서 앞으로 보낸다고 했고 비동사는 직접 앞으로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일반 동사와 비동사의 차이점은 조동사가 없을 때의 차이점이 있는데 일반 동사는 do를 빌려서 앞으로 보내고 비동사는 본인이 직접. 조동사가 없어? 그럼 내가 직접 나가서 조동사처럼 역할을 해줄게. 대신 해줄게. 가 비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you are happy라는 문장으로 의문문을 만들고 싶습니다. 물음표를 던지고 싶은데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조동사는 없고 비동사만 보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버리면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re you happy? 로 이루어지는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여기 혹시 동사가 나올 수 있나요? 여기에 이렇게 나올 확률은 제로라고 했습니다. 왜? 비동사는 뒤에 일반 동사와 손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빈칸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될까요? 동사가 아닌 것들. 아까 이야기했던 뭐 ing라든지 전치사 목적어라든지 명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서술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동사가 아닌 것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서 비동사랑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문문을 비동사를 던지고 시작했을 때는 뒤에는 동사의 순정 형태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Are you it? 이라는 표현은 옳은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이제 아시겠죠? 틀린 문장입니다. 이유는 it이라는 순정 동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비동사와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is 다음에 he가 됐든 she가 됐든 뭐가 됐든 간 그 뒤에 노란색 자리, happy 자리에는 동사가 아닌 것들 또는 동사의 튜닝 형태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의문문 만들어 보세요. 그녀는 행복한가요? is 다음에 그녀는이니까 she를 고르고 행복한가요? happy 끝났습니다. 이게 의문문이에요. 비동사로 출발하면 뒤에 동사가 아닌 것들을 세팅해줘서 의미를 맞춰내면 바로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는 방 안에 있나요? 어떻게 될까요? Is he in the room? 하면 끝나는 거예요. awesome이라는 단어를 추가해봤습니다. 이것은 awesome한가요? 이것은 진짜 멋진가요? 그러면 is 다음에 this를 써도 되고요. 이것은, 그것은 하면 that을 써도 되고 is that awesome? 하면 끝이 납니다. 비동사로 출발했을 때 노란색 부분은 동사가 아닌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 공식처럼 외우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제 공식처럼 외우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미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구조적으로 맞춰나가기 시작해요. 우리 친구랑 이야기할 때 의미가 중요한가요? 구조가 중요한가요? 친구의 말의 구조가 좀 틀렸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인지 캐치가 되는 게 중요하죠. 친구가 나에게 우리말을 했는데도 구조가 100% 맞았음에도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면 그 말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공부하게끔 틀을 잡아드리는 거지 기계적으로 생각도 하지 않고 공식처럼 의문문을 만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영어는 수학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언어. 의문문은 조주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do가 앞에 있다는 건 do를 조동사로 보겠다라는 것. 그럼 조동사 do, you라는 주어, 동사 원형 해서 조주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동사로 출발하지 않았을 때는 뒤에 동사의 순정이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순정이 기다리기로 했다. 다시 조동사 뒤는 동사의 순정. 그럼 동사의 순정이면은 ing가 있는 것이 맞을까요? work가 맞을까요? Do you work?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Do you working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자, 조동사 뒤는 동사 원형 순정이라는 말이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무거운 게 있거나 했을 때 내가 들어줄게, 그거 가지고 와, 내가 들어줄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느낌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영어에서는 특이하게 우리말과 좀 다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주어에 따라서 동사에 s를 붙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이 부분을 한 방에 묶어서 정리하겠지만 오늘은 의문문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냥 s가 있으면 있는가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일 때 s를 많이 쓰거든요. I랑 U는 제외하고 나와 너는 빼고 그 나머지 사람이란 사물일 때 하나인 경우에는 동사 s를 보통 써줍니다. 그러면 he와 she 그리고 it, that, this와 같은 거는 나와 너가 아닌 제3자, 제3의 물건이면서 하나일 때 동사에 s를 써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s가 있으면 있는가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물음표가 필요하겠죠. 근데 물음표를 달기 위해서는 영어에서는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근데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조동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동사를 빌려줘야 되겠습니다. 일반 동사인 경우에 조동사가 없을 때는 뭘 빌린다? do를 빌린다. 뭐 he나 she를 쓰겠죠. 뭐 she라고 해봅시다. do를 빌렸습니다. 근데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다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지금은 동사 원형이 아닙니다. 이유는 s 때문에 동사 원형이 아니에요. 우리 순정 동사 뒤에는 아무것도 붙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의 역할이 뭐다? 동사를 서포트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너 그 s라든지 무거운 거 들고 있지 마,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to가 s를 들어줍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do 다음에 s를 붙일 때는 does로 쓰기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does라는 말이 이때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주어에 따라서 do를 쓸 때도 있고 does를 쓸 때도 있기 때문에 의문문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왜? 이 부분은 우리말에 없는 근육이에요.
우리말에 없는 근육이 영어에 있으면 그게 곧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실 어렵다기보다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it, that, this 중에 하나를 써가지고 의문문을 만들고 싶은데 조동사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do를 빌려야 되겠죠. 근데 do가 s를 보고 너 왜 그렇게 또 무거운 거 들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s 들고 와.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does it mean nothing? does that mean nothing? does this mean nothing? 이런 식으로 does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배운 걸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조동사로 시작한 의문문이 있다면 주어 다음에 100% 동사 순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조동사 should로 시작했습니다. we라는 주어 다음에 finish라는 동사 순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ing 쓸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여기에 happy 같은 거 쓸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동사의 순정이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의미는 안 되겠지만 여기에 happy라는 형용사를 나는 넣어주고 싶은데 나는 여기에 happy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주고 싶어 라고 하면 비동사의 원형이 들어가줘야 돼요. 비동사의 원형이 be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구조상은 가능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조동사로 들어가면 반드시 동사의 순정이 하나 있어줘야 마무리가 된다. 아, 그럼 여기까지 좀 배우면 빨리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의문문 만들어도 보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외국인한테 영어로 좀 물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 이어지면은 아주 훌륭한 겁니다. 쉽진 않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쉬울 수가 없어요. 한 예로 우리말을 평생 모국어로 써서 왔으면서도 아직도 모르는 표현들이 있고 우리말을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언어를 절대 마스터할 수 없는 이유는 언어는 한 사람의 인생보다 역사보다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언어를 마스터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저와 의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영어에서 의문문은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라고 했으면 WH라고 답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러면 실제로 WH는 의문문에서 쓰이고 있긴 합니다만 주인공은 아니라는 것이 바로 느껴집니다. 이유는 만약에 WH가 의문문의 주인공이었다면 Are you happy? 라는 문장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WH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문문의 주인공은 지금 이 순서가 담당하고 있죠. You are 이라는 순서가 아니라 Are you로 출발하는 순간 의문문으로 가겠다. 물음표의 어떤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있는 when은 의미적인 보충을 위해서 가볍게 들어가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연의 역할을 의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언제 당신은 행복한가요? 어떤 포인트 행복한가요? 이런 느낌으로 WH가 들어가서 의미의 보충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문은 WH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다. 근데 영어에서는 WH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맨 앞에 있는 걸 선호합니다. 다시 WH는 태생적으로 맨 앞으로 튀어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WH가 없는 의문문은 조주동이고 WH가 있는 의문문은 WH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조주동이 나온다. 자, 그럼 ABCD의 구조를 따서 하나 해볼게요. 제가 영어 어순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나는 얻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될까요? Where can I get 이런 표현으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Where can I get? 자, 왜 너는 sad하니? 라는 말을 물어보고 싶어요. sad는 형용사기 때문에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앞에 조동사랑 결합하기보다 비동사 같은 게 기다리고 있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why 그는 그녀는 이라고 했을 때 is he sad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 틀만 지켜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나는 얻을 수 있나요? 셔틀버스를 where 먼저 써주고 can을 써주고 I를 써주고 get을 써준 다음에 얻다 뭐를 셔틀버스를 그러면 where can I get the shuttle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to the airport를 덧붙여주면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그녀가 카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where can she get the card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너는 언제 일하니? when do 뭐 할 수 있다 반드시 뭐 이런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when do you work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과거로 물어볼까요? 과거 너 체크했어? 너 확인했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확인했어? 이때는 언제 어디서 왜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조동사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과거에 너 확인했니? 그러면 do가 아니라 did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Did you checked? 끝났습니다. Did you check? Did you check? 그럼 너 과거에 언제 확인했어? When did you check? 끝났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했어? Where did you check? 근데 이러한 영어만의 조합을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의문문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항상 여러분들만의 그때그때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어로 물어볼 때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듣도 보도 못한 완전 새로운 신선한 조합으로 계속 물어봤으니 눈치껏 단어의 조합으로 답을 해줄 수는 있었겠지만 계속 우리는 새로운 조합을 규칙 없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이제 D번 D그룹에는 뭐가 들어가 줘야 될까요? D그룹에는 이번에 비동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D그룹에는 동사가 튜닝된 것 또는 동사로 쓰일 수 없는 오리지널 동사가 아닌 형용사라든지 명사라든지 ing, pp, 전치사, 목적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you are를 보통 씁니다. 그러면 are의 과거는 were이기 때문에 when were you hungry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바로 의문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합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D그룹에는 비동사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비동사랑 결합이 되는 동사가 아닌 것들이 들어가줘야 한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오늘의 의문문을 일단 완벽하겠습니다. 사실 의문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아직 더 배워야 될 부분이 have pp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wh를 완벽하게 끝내고 와야 됩니다. wh를 완벽하게 끝내야만 이제 의문문을 정복할 수 있어요. 단 우리는 의문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원칙 틀을 배웠습니다. 자, 의문문 지금까지 뭘 배웠고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우리가 의문문 원칙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앞으로 의문문에 예외도 있겠죠. 우리 예외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실전에서는 원칙대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실전에서는 대충 쓰죠. 친구가 너 뭐 먹고 싶어? 하면 나는 먹고 싶다 밥을 이렇게 말하나요? 그냥 밥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 원칙에서 완전 벗어난 표현인데 실전은 그게 다 먹힙니다. 그래서 실전에 쓰이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들이 되는 거고 WH는 영어 안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가장 어려웠던 영역 중에 하나라서 WH를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의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 원칙도 우리가 배웠고 이런 예외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다음에 같이 WH가 포함되지 않는 의문문을 읽어도 보고요. 들어도 보고요. 써보기도 하고 스피킹도 해보고 제가 의문문에 필요한 훈련에 필요한 많은 문장들을 모아서 각 영역에 있어서 근육이 키워지게끔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미션,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제가 미션도 틈틈이 드릴 겁니다. 지금 의문문이 1편이 있었고요. 이제 2편이 나왔고 다음 편은 원칙과 예외, 그 실전 적용 같이 해보는 3편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3편 중간에는 WH가 있으니 반드시 WH까지 보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명절인데 지금 모든 가족들을 다른 곳에 보내두고 저 혼자 외롭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절이든 어떤 날이든 한 편이라 더 올려서 여러분들 영어가 편해지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남들과 다른 내가 남들이 놀고 있을 때 나는 영어로서 조금의 움직임이 있었다.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노력을 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숨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